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어떤 경우까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미국식으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그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아마 가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는 소환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되자마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관세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관세를 때리니까 다른 나라도 그럼 우리는 당할 수 없다 해서 물론 EU 저쪽 유럽 국가들이지만요. 그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 세계 무역 물동량이 뚝 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대공황에 들어가고 그 대공황이 꽤 장기화되면서 실업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는 1930년대 상황이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로 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표현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경험을 알고 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국제 간 무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유럽과 비중으로 말하면 그렇죠. 자국 내 내수가 비중인데 지금은 거의 국제 무역 분업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일파만파 다 미치는 상호전성이 높아가지고 그 부분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은 그때는 국제 간 소통 채널이 많지 않았습니다. 국제 연맹이라는 거 하나 있었는가요? 1930년대.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G7도 있고 G20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서로 최악은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염두는 두지만은 실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무드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929년 10월 달인가요? 그때 주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경제사학자들이 물론 미국 학자들이죠. 그게 그냥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전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충격이 온 건데 그걸 구조조정하면 됐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건 농민도 보호하고 산업도 배우면서 그때 스무트라는 의원하고 홀리라는 의원이 둘이 연대해가지고 하나는 하원에서 하나는 상원인데요. 거기 상원과 하원 동시에 법을 통과해야지만이 법안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수입하는 2만여 개 품목에 대해서 평균 한 60% 가까운 관세 폭탄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60%? 예, 59%인데요. 이러니까 이제 유럽의 각 나라에서 그럼 너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그 당시 세계 물동량이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세계 교역량이 3분의 1 떨어지니까 각국의 생산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고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게 실업을 연결되면서 상당히 실업률도 높아지고 엄청나게 모든 나라가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죠. 결국 그게 1930년대 내내 이어지면서 전쟁이 날 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관세 트럼프가 마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관세 전쟁,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은 1929년대 이런 황금 시대를 만들겠다고 우리 그때 후보 대통령이죠. 후보 대통령이나 그때 있었던 그런 관세법이 만든 재앙을 재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 언론에서 자꾸 환기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미국의 예방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기대 반 전망 반의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상호주의 관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과 미국 간 FTA가 체결되고 사실상 거의 그 관세율이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뭘 할 거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트럼프는 이 세일문만 아니라 무역 수지를 따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역 수지를 보면 트럼프 1기 때 그때 1기 4년 동안에 우리가 대미 무역 적자가 4년 동안 한 600억 불 났다고 합니다. 예. 600억 달러 정도 났는데 바이든 그 후에 바이든 4년 동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1,500억 달러가 났어요. 그 두 배 반이 넘죠. 엄청난 적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네. 트럼프의 계산 방식을 보면 이건 불공정해라고 이제 예. 나 때는 600억 불로 막았는데 바이든이 잘못해가지고 1,500억 달러가 됐어. 그래서 이건 한미 FTA를 뭐 재협상하자든지 뭐 등등의 이야기 시비를 걸 건덕지가 상당히 많지 않는가. 예. 그래서 우리 한미 FTA가 있지만은 전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지네요. 무거워지고. 오늘 경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내후 외환의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과거에도 힘든 시기를 여러 번 거치면서 그때마다 더 단단하게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슬기롭고 생산적이며 또 남다른 노력에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만 충실히 해 나간다면 자금의 위기 상황도 경쟁국들을 앞지르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런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황인학과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